사람들이 떠났다고 생각해요? 사람들이 나를 떠난 게 아니라 내가 떠나게 만든 거라고는 왜 생각을 못할까? 아마 인정하기 힘들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서는 사랑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무의식적이라 나도 모르게 밀어내고 철벽을 치는 거거든요. 마음속에 사랑받지 못했던 상처가 올라가서 방어 기제를 펼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진짜 좋은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후회해봤자 버스는 이미 떠났어요. 근데 우리 또다시 새로운 사람 만날 거고 좋은 사람이 내 인생에 찾아왔을 때 놓치기 싫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문제 해결해야죠. 그래서 오늘은 사랑받지 못했던 상처가 나와 인간관계를 어떻게 망치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나도 모르게 올라오는 내 상처 때문에 소중한 사람을 잃고 싶지 않다면 이 영상 끝까지 보세요. 여러분들 어릴 때 사랑 많이 받았어요? 아마 이 영상을 클릭했다면 사랑받지 못했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랑받지 못했던 상처는 나 자신도 다른 사람도 사랑할 수 없게 만들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랑받지 못한 이유를 나 자신에게 찾거든요. 내가 더 착했으면, 내가 더 예뻤으면, 내가 말을 더 잘 들었으면, 내가 그때 안 그랬으면 더 많은 사랑을 받았을까? 이런 식으로 스스로에게 이유를 찾고 내가 사랑받지 못한 이유는 내 잘못이다, 나의 결함 때문이다, 내 존재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결론을 내려요. 그 결론은 곧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돼서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없다 이런 믿음이 생기고 다른 사람들이 다가올 때 불편함을 느껴요. 이 사람 왜 나한테 다가오지? 왜 나를 좋아하지? 나를 알면 분명 실망할 거야. 괜히 상처받을 거야. 내 진짜 모습을 알면 나를 떠날 거야. 나를 싫어할 거야. 라는 두려움이 올라오거든요. 이것 또한 사실 여러분들은 의식하지 못해요. 자동 반사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단 몇 초 만에요. 가까워지고 싶지만 동시에 엄청난 두려움을 느끼고 혼자여도 무서운데 함께면 상처받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 상태는 정말 이도저도 아닌 상태. 이게 지속되면 지속될수록 우울함에 빠져서 자신을 갉아먹어요. 근데 진짜 확실하게 말씀드릴게요. 단언컨대 사랑받지 못한 이유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내가 결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은 잘못 받아들인 거예요. 잘못 받아들인 생각으로 평생 동안 자기를 혐오하고 수치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부모나 어른, 이성에게 충분히 사랑받지 못한 경험을 하면 아이는 부모를 비난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를 비난하는 쪽을 선택해요. 부모님을 미워하고 원망하는 것보다 나를 탓하는 게 덜 고통스럽다고 여기는 거거든요. 왜 그러겠어요? 아이에게 부모는 우주야, 우주. 그러면 이 우주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죠. 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나은 거예요. 부모님이 나에게 사랑을 주지 않는 이유는 내가 문제가 있어서다. 이런 나는 가치가 없고 버림받을 수도 있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모두가 다른 사람들도 나를 가치 없다고 느끼고 사랑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모든 건 내 문제다. 나는 벌을 받아야 된다. 이 생각에 나를 가두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은 내가 처한 상황, 타인이 어떤 사람인지, 왜 나한테 이렇게 말하는지, 어떤 의도로 말하는지 입체적으로 생각할 머리가 없어요. 그냥 1차원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적어도 저는 그랬어요. 저도 정말 다양한 경험이 있는데 제가 어릴 때 외갓집을 진짜 좋아했거든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이모들, 사촌들 이제 너무 좋아했어요. 그 있잖아요. 외갓집만에 느껴지는 그 안정감, 편안함, 그걸 되게 좋아했거든요. 근데 우리 외할아버지가 살짝쿵 이 남아선호 사상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뭐 옛날 분이시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외갓집 안에서 저희 언니들은 첫 손주들이어서 딸이어도 할아버지가 엄청 예뻐했어요. 우리 둘째 언니가 태어나고 나서 에어컨을 장만을 했대요. 돈을 안 쓰신 분이 에어컨을 장만했다? 그럼 말 다 했죠. 손녀가 둘이 있으니까 이제 아들을 조금 원할 거 아니에요. 옛날에는 그런 말이 있었대요. 위에 형제와 터울이 조금 차이가 나면 아들이다. 고기를 좋아하면 아들이다. 뭐 이런 말들이 있었다고 해요. 제가 언니들하고 터울이 좀 있고 엄마가 저를 가졌을 때 돼지갈비를 그렇게 많이 먹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제가 100% 아들이라고 확신을 했던 거예요. 근데 딱 낳으니까 아들이 아니라 딸이네? 어느 날 외갓집에서 치킨을 먹은 적이 있었어요. 이모가 저한테 닭다리 하나 주더라고요. 뭐 주니까 그냥 받아서 먹었는데 갑자기 할아버지가 대노를 하면서 너가 그 닭다리를 왜 먹냐고, 남동생 먹어야지 막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 너무 깜짝 놀랐거든요. 순간적으로 막 서러운 거야. 막 눈물이 막 나. 진짜 조용히 이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치킨을 먹었죠. 또 먹을 건 먹었어. 근데 이게 지금 생각하면 되게 별거 아닌데 그 사건이 기억이 난다는 건 어린 저한테는 좀 강렬했던 것 같아. 제가 닭다리 먹은 게 그렇게 아까운가? 내가 아들이 아니어서 내가 싫은가?
내가 문제가 있나? 내가 뭐 잘못했지? 막 혼자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 잘못한 거 없거든요? 아니 닭다리를 줘서 먹었는데 내가 뭘 잘못한 게 있어. 근데 지금 머리로 그때를 돌이키면 우리 할아버지 옛날 분이시고 뭐 옛날 분들은 다 남자아이를 선호하기도 하고 딸내미로 태어난 게 내 잘못은 아니고 에이 뭐 넘겨 하고 넘어가던가 아니면 아 할아버지 진짜 너무하네. 나한테 왜 이렇게 야박해? 내가 남자가 아니라서 싫어? 근데 어떡해? 내가 이미 딸로 태어났는데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 이렇게 장난이지만 진심을 담아서 말했을 텐데 그때 그럴 머리가 없었어요. 할아버지는 나를 싫어해. 나는 환영받지 못해. 이런 생각을 하나 정립을 했죠. 우리가 어릴 때는 화내면 안 되고 어른들한테 나의 이야기, 내 말을 하는 건 나쁜 거고 대든다고 배웠기 때문에 반항을 할 생각조차 못하거나 내가 적절하게 감정 표현을 해야 될 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돼요. 심지어 어른들은 무서우니까 애기가 거기서 뭘 하겠어요. 겁먹고 그냥 가만히 있지. 근데 이런 경험들이 서럽고 서운하고 억울하고 수치심 들고 죄책감이 들기도 하지만 다른 방면으로 분노를 또 느껴요. 그 분노를 상대에게 표현할 수 없을 때 그 화살을 자기 자신에게 돌려버리는 거예요. 이 감정이라는 게 해소가 좀 되고 향해야 될 대상에게 향하고 끝나야 되는데 상대에게 향하지도 못하고 뭔가 해소도 안 되고 상황이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제일 만만한 나한테 모든 책임과 분노와 벌을 내리는 거예요. 20대인데 뭐 우울증 약 먹고 뭐 자기 혐오하고 불안해하고 이런 친구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감정 표현을 하는 방식을 보면 다 자신을 향해 있어요. 부모님에게 하고 싶은 얘기, 내 진실한 이야기를 하라고 해도 죄를 지은 것 같은 감정이 든대요. 근데 그 마음이 뭔지 알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실제로 이건 부모님을 미워하라는 말이 아니라 내 감정, 내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 내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의도로 분노를 표출하고 완결을 지으라는 거지 부모님을 실제로 마음속에서 미워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 작업을 하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군가가 진심으로 나를 사랑해줄 때 불편함을 느끼고 거부감이 들어요. 사람은요 익숙한 감정을 안전하다고 착각을 해요. 그 익숙한 감정이 수치심, 죄책감, 불안, 두려움, 슬픔, 차별, 피해자, 냉대, 무관심, 부정적인 감정, 내가 느끼고 싶지 않은 감정이라도 말이죠. 그래서 그런 부정적인 상황과 상태와 감정이 익숙한 사람들은 누군가가 진심으로 다가오면 낯설다고 느끼고 낯선 건 위험하고 나를 지켜야 한다고 무의식적으로 딱 철벽을 치는 거예요. 이 현실이 너무 싫고 감정도 너무 싫은데 아이러니하게 편하고 안전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 자신이 나를 사랑받지 못하게 남과 가까워지고 깊어지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과는 멀어지고 내 고통이 익숙하니까 거기에 계속 머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게 편하니까 빨리 빠져나와야 돼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그 고통 속에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으로 그 현실을 만들고 있다는 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한 애들은 계속 사랑받지 못하는 거고 사랑받은 경험을 한 번이라도 한 애들은 사랑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사랑받지 못한 애들이 영원히 사랑받지 못하는 것 또한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그 왜곡된 생각부터 바꿔야 돼요. 나는 사랑받을 가치가 있었어. 그들이 주는 법을 몰랐어. 내 존재 자체에는 문제가 없어. 그들도 그런 방식으로 양육되어 왔던 거야. 내 안엔 이미 사랑이 가득했었어. 그래서 나를 사랑해주지 않는 사람을 사랑했어. 나는 원체 사랑의 존재야. 모든 사람들은 불완전해. 나의 불완전함을 미워하지 말고 받아들이자. 받아들이고 업그레이드하자. 존재 자체는 문제가 아니야. 이렇게 바꿔보는 거예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마음속 상처와 직면하고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들을 글로 내 진실한 목소리에 담아서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용기를 여러분들이 좀 내셔야 돼요. 이게 하기 전엔 두려워요. 왜냐면 내가 내 마음속을 들여다본 적도 없었을 거고 내 상처가 너무 아프니까 회피하기 급급했단 말이죠. 근데 이걸 직면해야 돼. 내 마음을 알아차리고 내 감정을 표현해야 돼. 괜찮아요. 용기를 내서 표현해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과거에 사랑받지 못한 건 내 잘못이 아니다. 나한테 잘못을 찾지 마라. 과거에 사랑받지 못했다고 지금도 미래도 사랑받지 못하는 건 아니다. 모든 인간관계는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는 거고 나와 잘 맞는 사람을 찾아가는 여정이에요. 나 자신 안에 갇혀서 파고들지 말고 여러분들이 했던 그 경험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상처에서 자유로워지고 스스로 떳떳해지자. 내 잘못 아니니까.